AI 열풍이 불고 난 다음에 최대의 수혜 주식은 엔비디아라는 회사 주식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게임용으로 개발했던 GPU라는 그런 칩이 병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학습용 AI 추론용 AI로 활용됐기 때문에 대박을 친 거죠. 대박을 쳤는데 이게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와 같은 그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법 굉장히 재미나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여기 보시죠. 그냥 넣는 것보다 그냥 과잉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늦어가지고 그냥 전쟁에 지기보다도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다운됐을 때는 진짜 절호의 기회인 거죠.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회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과잉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때려 받겠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전부가 다 돈 집어넣겠다는 거죠. 무한정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네요.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투자 시기를 놓쳐 뒤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 경영자들이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과잉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명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대박을 치는 것이고 이런 판단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죽을 쓰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하드웨어 반도체 칩에 대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마존은 지난 2분기에만 AI 인프라 및 개발 투자 여러분 쉽게 하면 데이터 센터 짓고 엔비디아나 AMD에서 AI 반도체 구매하는 돈이 22조를 쓴 겁니다. 아마존 2분기만. 2023년도 2분기에 비해 가지고 40% 이상 더 돈을 쓴 겁니다. 올해 1분기 2분기에 총 투입한 돈이 41조를 집어든 겁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과 반도체를 구매하는데 AI용 반도체를 구매하는데 41조 돈을 아마존이 쓴 겁니다. 안면 몰수하고 무조건 돈 넣겠다는 겁니다. 돈 생기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들은 그냥 특수인 거 특수.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 베팅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야, 이 사람들이 진짜 AI가 돈이 될 거라고 확신하구나. 그래서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야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되면 다 회복될 건데 이 이름들이 이렇게 베팅하는 겁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할 때는 이 양반들이 그냥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돈이 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분기에서 26조를 투입한 겁니다. 26조 가운데 60%가 AI 가속기 메모리 반도체인 SK하이닉스가 공급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GPU 엔비디아산 GPU를 두 개 합쳐가지고 AI 가속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가속기에다 CPU 더하고 랜드 플래시 더하게 되면은 AI 슈퍼컴이 되지 않습니까? AI 가속기 구매하는데 26조의 60%를 썼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글은 얼마를 썼느냐? 132억 달러 18조 원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엄청난 돈들을 때려 붓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딴 게 아니고 그곳이 미래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을 선행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빅테크, 빅테크들이 AI용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구매에 쓴 돈이 이게 최근 여러분들 좀 짙은 색이 최근인 겁니다. 말고 현저하게 늘지 않습니까? 알파벳도 가장 최대치를 기록했고 분기별 최대치입니다. 메타도 여러분들 분기별 최대치는 아니 뭐 이때는 아마 메타버스인가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썼죠. 그러나 AI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메타도 돈을 가장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까지 없었던 종류의 AI 붐에 대한 그런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그들은 막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막 시작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국내에 또 신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가 뭐 13만 원 간다고 했는데 어제 그냥 8만 원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보도인 겁니다. 캐피탈 스펜딩 자본적 지출입니다. AI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 캐피탈 스펜딩 그냥 자본적 지출을 투자성 지출을 이렇게 막 돈을 그냥 퍼붓는 겁니다. 그냥. 넣는 것보다도 과잉 투자가 낫다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겁니다. 막 질르는 거죠. 이게 과잉 투자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에 업다운이 있지만 밝게 보는 거죠. 이런 데 대한 판단이 딱 서면은 동료를 많이 안 할 건데 이런 데 판단이 안 서면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학습용 AI 반도체 시장이 있고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런 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AI 모델을. 그건 학습용 AI 반도체고 이거는 주로 GPU가 사용되고 있죠. 정식 명칭은 제너럴 퍼포즈 일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정식 명칭은.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는 것을 추론용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추론용 AI 반도체는 고도의 학습 능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전력 그리고 저가격. 그런데 이제 점점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7월 30일 날 기사인데 이 애플이 엔비디아 이름 칩을 쓰지 않고 구글이 개발한 AI 전용 칩을 사용한 겁니다. 이런 아주 재미난 기사가 난 거죠. 이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마진을 누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 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장착할 AI 모델을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시키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아니고 구글이 AI용으로 설계한 텐스 처리 장치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AI 전용 칩입니다. 몇 번 소개했을 겁니다. 이거를 사용한 겁니다. 비용도 여러분들 고려했을 것이고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인 거죠. 엔비디아의 독주가 올해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높은 마진을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 기본 모델 이름이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 AFM이라고 하네요. 마치 오픈 AI사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XAI사의 글록, 이런 기본 모델처럼 애플의 모델을 AFM,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인데, 이걸 여러분들 칩을 뭘 쓰는 거 아니까 싸니까 TPU 모델을 써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애플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고 구글의 TPU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MD GPU 시장의 2등업체인 AMD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매출이 115% 무슨 1.1배 이상 정도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AMD도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발을 디뎠는데 인텔만 죽을 쓰고 있는 거죠. 3위 업체가. 엔비디아 GPU로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TPU를 통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 온 디바이스와 서버 두 모델보다 훨씬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이 구글이 이런 2015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던 TPU는 구글에서 충분히 이제 실험을 거쳤고 이제 애플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면 여러분 구글이 또 반도체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분사를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된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번 애플의 발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AI 훈련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구글이 본격적으로 외부 고객용 TPU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지위가 공고했던 학습용 AI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마진을 누리면서 학습용 여러분들 AI 반도체 시장에서 98% 시장 점유율을 가졌는데 마진이 너무 높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런 자사 AI 모델 학습에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거의 정점이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소개드렸던 한 이제 리포트는 어떻게 GPU를 팔아가 3조 달러 회사가 될 수 있냐. 그건 너무 비싼 회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돈을 그냥 때려 붓고 있다는 겁니다. 때려 붓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 살 수 있는데 그게 불안하게 되면은 어느 회사가 이길 줄 모르면은 반도체 섹터 펀드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시장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익숙지 않으면은 조금 적게 먹는 겁니다. 적게 먹는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AI 열풍이 계속되게 되면은 청바지 회사하고 여러분들 꽃갱이 회사는 돈을 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건데 반도체 섹터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리지널을 사는 거죠. 국내 자산운용사 를 사기보다도 오리지널을 사게 되면 일단 투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한 10년에서 10년 이상 정도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리지널을 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AI 인프라 투자. 자,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신문이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신문이 AI 타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가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구글이 character.ai를 인수했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빅테크들이 독과점법 같은 것이 미국에는 엄하기 때문에 기업을 매수 합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회사들을 그냥 거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네요.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티저 공개. 자세한 걸 읽지 않더라도 AI 타임스의 주요 기사만 쭉 훑어나가게 되면은 이 분야의 기술 변화라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관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읽은 그런 기사만 보더라도 대충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오픈 AI사가 출시됐던 대규모 오토모델인 GPT-4o 출력을 16배 늘린 롱 아웃풋 모델을 출시했다. GPT-4o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혁신해 가지고 새 모델이 나온 겁니다. 모간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 한 대당 41억 이상 정도를 요구할 것 같다.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이걸 제품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생각보다 메타가 여러분들 돈을 잘 버네요. 메타라는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의 주식이 2022년도 12월 무렵에 대개 100불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500불에서 지금 한 450불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저커버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어떻든 메타가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광고 수입이. 라마4 훈련에는 라마 3.1보다도 GPU가 10배 더 투입될 것이다. 이것도 뭡니까? 청바지 장사하고 꽃갱이 장사들이 돈을 긁어 모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만 쭉 보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제 오늘 이 주요 기사는 구글과 오픈 AI사가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하는 선언, 그리고 구글이 대규모 언어모델 선두를 탄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업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 구글이나 오픈 AI사는 회사 자체가 조금 더 진보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금 운동도 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사의 CEO인 샘 울트먼은 성향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진보 색채가 강한 인물이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위해 가지고 몇백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기본소득제를 실험해 봤자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 보시면은 구글과 오픈 AI사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고, 그리고 8월 말에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데 8월 27일에 워싱턴 DC에서 해리스를 위한 모금 행사를 주최하고 구글, 오픈 AI,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죠.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리콘밸리 지지가 모인다는 보도 이후에 해리스 지지자들도 본격적으로 세를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 소개했다시피 리더 호프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500 68만 원을 기부해야 되지만 티켓은 900만 원이에요. 참석자들이 이제 900만 원 정도 도네이션 하는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들 $1000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에 대한 $1000 한 1350원 135만 원하고 $1000를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AI 분야뿐만 아니고 반도체 섹터라는 이 기술 발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국내 정치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고여있는 물과 같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글이 선두를 달리고 있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선두를 달리고 있던 오픈 AI사를 제쳤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1.5%를 출시했다는 거죠. 구글이 선보인 제미나이 1.5%의 최신 버전이 인간 선호동 벤치마크에서 오픈 AI사와 엔트로픽사를 제치고 최고 모델 자리를 탈환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 평가를 올리니까 이렇게 비교 평가를 올리는 겁니다. 제미나이 1.5 1등, GPT 4.5 2등, GPT 4.5 미니 2등, 클라우드 엔트로픽사의 3.5 4등, 제미니 어드밴스드 여러분들 4등, 메타 라마 3.1 4등 끊임없이 비교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박을 깨고 싸우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청바지를 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꽃갱이를 사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이런 반도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그런 SK 하이닉스가 최대의 수혜자 가운데 하나인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난 것을 남겨준 거죠. 그걸 잘 유지 보수해야 되는 거죠. 청바지와 꽃갱이를 뭡니까 건강 파겠다고 여러분들 계속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메타의 저크버그가 다음 모델은 라마 4를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하는데 지금 모델인 라마 3.1보다도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10배 더 투입돼야 된다. 10배 더 투입돼야 된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10배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동적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룬 겁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가 AI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미래 수익원의 기초가 되는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떨어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수혜를 누가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대만 반도체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AMD라는 회사가 하겠죠. 그러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정말 신이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일도 걱정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 실방송에서 계속 다루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미래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근로소득 오늘도 보셨지 않습니까? 상가 투자하는 시대는 갔거든요. 땅 투자하던 시대는 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5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런 땅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상가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이런 중반만 하더라도 꼬마 빌딩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하고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돈을 완전히 잃죠. 그래서 손절매하고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분들처럼 그렇게 순발력 있고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걸 공부해 가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딱 나누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쓴 필생의 역작이죠. 이런 책은 뭐 일생에 한 권 내지 두 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면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좋으니까 또 다음에 오지. 다음에 못 갑니다. 세월이 광속처럼 그냥 날아가고 한번 가본 장소는 다시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굉장히 좋으면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으로 담고 가슴에 담고